최상위권 합격을 위한 GSM만의 합격 전략, GSM 요즘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 합격을 위한 논의점 전개하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알겠어요. 최상위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의점을 정확하게 찾고 그렇게 설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쌤, 어떻게 연습을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뭐다? 그렇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땅에 헤딩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없다고. 그때 선생님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대부터 한번 보면 고대를 정말 많이 얘기하지. 왜? 변화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심은 1과 2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범주가 넓게 준 문제를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 어떻게? 자, 1, 2, 3. 선생님이 이걸 고민을 하느라고 머리가 막 쥐가 났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희들이 딱 문제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글을 썼는데 이건 기존의 논제와 다르니까 막 글도 엉망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체계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스텝 1 한번 봅시다. 기존 논제를 통해서 논의 전개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거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기존 수업 방식과 뭐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목적의식을 갖고 가기 때문이야. 어떤 목적의식? 생각해보면 어떠니 예전 논제와 새로운 논제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그럼 왜 다른가요? 왜 기존 논제는 왜 그렇게 줬을까? 교수님이 뭘 쓰라고 나한테 이렇게 줬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기존 논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해냈을 때 새로운 논제가 굉장히 추상적이었을 때 내가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응용하고 적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있다가 한번 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존 논제에서 무엇을 왜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흡수하면 새로운 논제가 나왔을 때 뭐 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현상과 근본 문제를 구분하십시오. 이거지. 딱 왔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딱 갖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지. 이렇듯 너희들이 새로운 문제를 딱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엔 이렇게 나왔다. 재심은 가를 근거로 하여 재심은 나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논제에서 현상과 기본 문제를 미리부터 구분했어.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논제에 따라가면 됐었다는 거야. 그런데 새롭게 바뀐 문제에서는 어때? 재심문의 관계를 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대체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걸 잡고 있다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어. 그래서 제발 너희들 보여지는 현상과 그 현상의 기본을 다루는 기본 문제를 뭐하라? 구분해라 이거야. 당연히 논제 1번을 보면서 그것도 연습이 돼야 되겠지. 3번. 좋아. 문제 접근의 도식화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미지화하는 거, 도식화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한테 딱 보여주고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게 뭐다? 문제 접근의 도식법이야. 이거를 세 가지를 한번 쭉 연습을 2개월, 3개월 하다 보면 새로운 수상적인 문제에 접근했을 때 이렇게 푸는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렇지.
기존 논제의 구성의 논리를 파악해서 새로운 문제가 접근했을 때 예전에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내가 요번에도 이 제시문을 요약해보고 그걸 비교 스스로 해보고 내가 핵심적인 것을 비판해보고 그렇게 논의해봐야지 라고 하는 힘을 길러내고 그 다음에 제시문 안에서 제시문에 관계를 주지 않았을 때 너희들 스스로 현상과 문제를 구분해 보라는 거야. 기본 어떤 관점이나 이론을.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멀리서 조명해 보듯이 뭐 한다?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새로운 문제의 유형에서는 뭐야? 전체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전체에서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렇게 상황을 미리 멀리서 보고서 전체를 조망해보고 조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추상적인 논제를 뭐다? 왜? 바뀌었잖아. 어떻게? 굉장히 논제를 허술하게 주고 있지. 그랬을 때 뭐 시켜라? 구체화 시켜라. 어떻게? 기존의 논제를 보고 전개의 흐름을 확인해서 논의점을 찾아가면서 그랬을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도 예전 그 문제랑 주제가 비슷하구나.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봐야지. 왜? 그냥 그러라니까 그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왜 그러냐고. 논제 자체가 뭐야? 논제가 뭐야?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이끌어내는 방법이지. 그치?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봐.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봐. 라고 해서 어떻게? 조금 범주를 좁혀주시면서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라고. 그것이 결국은 무슨 방식이다? 논증 방식이야. 결국은 논제 자체가 뭐야? 논증 방식이라고. 그러면 그 논증 방식을 흡수한다. 그러면 어때?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대체 기존 방식을 갖고 연습해야 되지? 논제가 논증 방식이고 논증은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답습하는구나. 이렇게 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그 과제를 냈는데 애들이 그게 제일 많이 올라왔어. 과제에서. 선생님 예전에는요 그냥 요약하고요 그냥 비판했는데요. 선생님 수업 통해서 왜 비판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게 교수님의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숙제가 올라오더라고. 굉장히 그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 논제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 스텝 2야. 고민했어. 어떻게 이미지화할까? 너네들은 어떻게 하면 토요일날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최상위 반에서 애들이 멘붕인 거야. 이거 뭐야? 논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주니까 대체 어떤 제시문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속 보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도 다 뭐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거든. 근데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줍니다. 뭐라고? 자, 딱 봐봐. 상황이 보여. 어떤 현상이 보여. 나무가 보이지 먼저. 뿌리가 보이겠니? 나무가 보이지. 그치? 이게 뭐라고? 현상이야. 보여지는 거. 그런데 놓치지 마. 그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야? 아니지. 그치?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나뭇잎은 얘들아 노랄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고 그치? 빨리 질 수도 있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밑에 뿌리 과연 무엇인가? 논의점이고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고 막 알지? 선생님 판서도 잘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는 거. 그래서 막 그려주니까 그때서야 보여지는 것과 문제를 구분하라고? 그럼 제시문이 뭐가 현상이야? 이게 이론이구나.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논의 전개입니다. 현상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논의 전개야. 근데 이거는 뭘 통해서 연습하라? 기존 논술 문제를 갖고 연습하라. 그래야 뿌리와 현상을 뭐한다? 연결시킨다. 이게 뭐다? 논증이다. 보입니까? 보여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인터넷 언어 사용이 반가 그렇지 이모티콘 쓰고 막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넷 언어 사용이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네. 언어가 축약되거나 변형되거나 새로운 게 나타나네. 이거는 뭐야? 근본적인 문제야? 현상이야? 현상이지. 그렇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뭘 통해서 논의해야 된다? 언어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언어는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이야.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일 뿐이야 라고 할 때는 어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보여지는 현상은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서 논의 전개하라? 언어에 대한 이해와 성찰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라는 뜻이야. 이제 조금 감이 잡히지? 너무 쉽게 해서 이거 최상위 건 맞아? 맞아. 왜? 너희들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거든. 자, 스텝 3입니다.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럼 조금 전으로 가볼까? 여기서 문제의식이 뭐에 해당할까? 문제의식이 뭘까? 이걸까? 이걸까? 뭐니? 뭐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문제의식에서 보여지는 현상. 저렇게 성형 많이 해도 돼? 인터넷 언어 저렇게 사용해도 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람을 차별하네? 뭐 이런 것들 보여지는 거에서부터 스타트. 느낌표를 시작하면 돼. 이거구나. 자, 요 상태에서 누구의 마음을 읽어낸다? 교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지.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 대체 문제의식과 출제의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려주는 게 뭐냐면 첫 출발이야. 문제의식. 그래서 바닥까지 가. 그게 뭐야? 출제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딱 처음에 느낌표.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가서 우물을 파서 그렇지. 이게 숨겨진 진짜 뜻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구나. 출제의도야.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는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얘기한 거 그 그림으로는 뭐야? 문제의식. 인터넷 언어에 대한 사용. 출제의도는 뭐야? 언어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거겠지. 그 안에서의 논의점을 찾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간파해서 하나로 기결시키는 것. 문제의식으로 출발해서 출제의도까지 가는데 어떻게? 논의점을 찾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로 들어가 보면 오늘 연대, 고대, 한양대인데 기존 문제 구성을 통해서 논의 전개를 확인하고 논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고대를 한번 파악해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야. 2006년이야. 왜 2006년까지 가나요? 지금 2015, 2016을 해서 달려가는데. 그치. 미래는 뭘 통해서 본다? 과거의 변화를 통해서 본다. 놓치지 마. 자, 봅시다. 주체가 아니라 주제야. 2006년 그 논제를 한번 볼래? 어떻게 나왔나? 4개의 제시문의 연관관계, 주제를 찾아서 관계를 스스로 밝혀서 논의해봐. 굉장히 너희들의 실력을 단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시는 거야. 한마디로 너 혼자 다 해. 주제 찾아서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논의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 전체 주제 찾아 얘들아.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의도 찾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기출문제. 그 후에 2014년 수시를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냈니? 직접 다 줬어. 일의 논지를 바탕으로 그게 기준이고 제시문 2에 소개된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비교한 후에 그럼 생각해야 돼. 왜 비교하라고 그럴까? 뭔가 특징이 있을 거야. 그 결사체들의 공익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3회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어때? 엄청나게 친절해졌지.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 너무나 친절하다 보니
대체 내가 무엇을 왜 논의하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라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바뀌었지. 어떻게? 2015 모의가 개소리 안 해줄게. 내가 그냥 다 지워버릴게. 너희들이 직접 제시문의 1, 2를 활용해서 사회발전에 대해서 논의해봐. 땡. 그러면 보입니까? 뭐와 뭐가 비슷해? 그렇지. 2006과 2015가 유사해. 여기가 더 친절했지. 그치? 그래도 얘들아 주제는 찾아. 제시문의 관계도 한번 읽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어때? 1과 2를 활용해서 사회발전에 대해서 논의 끝. 거의 그래도 2006과 2015가 비슷하다는 거. 결국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너희들의 자발적인 그치 주체적인 사고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 2014년을 통해서 왜 교수님이 이렇게 냈는지 왜 이게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렇지. 최상위는 아니어도 상위나 중하위권은 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대는 너희들한테 직접 줬어. 1을 기준으로 2를 비교하는데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특징이 있어. 그것이 말이야. 그치? 공익 실현 가능성과 어떠한 연결관계를 맺는지 한번 논의해봐. 여기에서 논의점 직접 줬지. 논의점이 뭐니? 결사체들의 공익 실현, 그치? 공공의 이익, 공공선의 추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지. 결국 이거 주제 뭐야? 사회지. 사회 안에서. 그러면 이거 할까? 너희들 할 수 있을까? 문제식이 뭐니? 문제식이 뭔 것 같아? 출제의도는 뭔 것 같고 논의점이 뭐니? 앞으로는 딱 논제만 봐도 내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문제식이 뭐야? 이거 뭐 때문에 냈지? 뭘 말하라는 거야?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결사체들이 미친 듯이 공공의 실현의 가능성을 주겠니? 한계를 주겠니? 그렇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걸 뭐 해보자는 거야? 극복해보자는 거야. 딱 한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의식은 결국 이러한 이기적인 어떤 성향의 결사체들이 공공선을 추구하지 못하니 우리 한번 뭐 해보자? 변화해보자. 뭘 통해서? 특성들이 갖고 있을 테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치 2015 이전에는 이렇듯 이 안에 엄청난 뭐를 줬다? 힌트를 줬다. 그래서 그 힌트를 찾아내는 힘만 가져도 어디를? 상위권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연고급에서는 어떻게? 이젠 그렇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니까 앞으로 너 스스로 해결해봐. 그런데 우리는 뭘 통해서 연습하겠다? 이 기존의 논술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이해했습니까? 좋아. 연대 봅시다. 그치. 어렵기로 유명한 연대. 이제 너희들의 실력을 한번 간파해 볼까? 너희들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논제 1번. 좋아. 앞에 그 강사님들이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좋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던데 선생님 앞에 누구 있어요? 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박신아 선생님도 계시고 예린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질문하지 말라고 하네. 자 봅시다. 문제. 제시문 가나다는 논제를 철저히 읽으라 해서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다 밑줄 칠 거니? 가나다에 밑줄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이타적 행위? 교수님이 이타적 행위를 왜 물어보지? 제시문 가나다를 읽었다는 전제를 한번 보면 가나다는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읽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가나다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이었어. 제시문 가는 어떤 연민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야.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적으로 누군가가 힘들면 도와주게 돼 있어. 제시문 2에서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구분할 수 없고 사회가 만들어서 사회가 추구하면 선이야. 근데 그건 뭘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사랑받고 싶은 어떤 심리 자극을 통해서 변화돼 재심은 다에서는 글쎄 개인의 이익 추구적인 측면에서 이타적 행위를 하지라고 하는 그래서 재심은 가나다는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과 이타적 행위를 왜 대체 물어봤을까를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 그리고 재심은 2에서 그 이타적 행위에 관한 내려왔어. 재심은 논제 1과 논제 2가 구분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개삽질이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단편적으로 낼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아. 이타적 행위에 관한 재심 가나다의 해석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오케이. 기부 행위의 형태를 한번 설명해봐. 본성이야. 이타적 행위야. 그 중에 하나인 그치. 여기서 특히 기부가 뭐였냐면 그 IMF 시절에 다들 어려워. 그치. 그래서 나 살기도 바쁜데 갑자기 더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한대? 기부한대.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래. 인간의 본성. 그래. 인간의 본성. 이타적 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본성까지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부 행위? 나 어려운데? 재심은 문제 3. 재심은 라에서 다수의 이타적 지위로 구성된 집단만이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뭐 해보래? 씹어보래. 관련성이 보입니까? 그래. 여기에서 씹으라고 하는 건 다수의 이타적인 본성만을 갖고 있어야 종족이 번식할 수 있다라는 걸 씹으라고 하는 것은 어때? 본성이 원래 이타적이지 않아도 그렇지.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논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입니까? 그러면 문제의식은 뭘까? 재심은 1, 2, 3에서 뭘 보고 교수님 딱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럼 저변 헷갈린 게 뭐지? 그래서 어떻게 논의를 시키지? 아까 힌트를 준 것처럼 논의의 전개는 뭐야? 논제에 있었지. 처음부터 뭘 건드렸어? 인간의 본성과 이타적 행위야. 그치?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부 행위를 해. 그랬을 때 과연 계속해서 이타적인 본성, 이타적인 애들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재밌지 않니? 논술이? 재미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우리 본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키게 하는 게 그치 문제지. 요 상태에서 문제 접근은 끊임없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 왜 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누락시키기 때문에 중간중간 펼쳐내서 너희들이 딱 문제 풀기 전에 주제가 뭐지? 관계가 뭐야? 문제의식이 뭐지? 출제가 의도가 뭐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넣을 거야. 요때 논의 전개 1번 보입니까? 아까 뭐라 했어? 가나다를 이타적 행위로 그치 비교 설명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적 본성이 어떻게 극복되지? 그치 개인의 이기적인 성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 행위로 연결되는 그 지점 어떻게 극복되지? 2번에서 뭐야? 기부 행위로 냈지. 그래서 이렇게 극복된 것이 어떻게 규범화되지? 이 규범이 뭐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는 게 규범이잖아. 그치? 이렇게 너희들이 논의 전개를 다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대체 왜 냈을까? 3번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다수의 이타적 지로만 구성된 게 종족의 번식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연대 교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극복돼서 사회화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시켜낼 수 있을까? 그래야 뭐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공동체 유지지.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묻고 싶었던 건 공동체 유지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극복된 본성의 사회적 규범화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어서 어떤 수업도 할 거냐면, 이 그 재심은 아까 라에선가, 뭐, 다수의 지로 어쩌고 그거 있잖아. 결국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고대와 연대도 엄청나게 많은 재심문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걸 조명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어쨌든 그건 차후에 이뤄질 일이고, 이렇게 논의 전개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가져가면, 그치, 연대급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현상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런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자, 나무가 나왔지. 나뭇잎이. 뭐가 나와? 현상, 그 다음에 그렇지, 스스로 근본 이론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현상이 뭘까? 개인도 어려운데 기부를 하네? 라고 딱 마주친 거야. 이상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기적 본성이라든가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연연할 텐데 지들도 어려운데 왜 기부를 할까라고 하는 거에 딱 먼저 마주치신 거지. 그게 뭐야? 문제의식이고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랬을 때 그 근간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실은 이거 뿌리부터 그리려고 했는데 뭐 실수니까 이해해줘.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전개할까? 그치?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극복, 그것의 뭐? 사회적 규범화, 그 규범의 확증, 연장, 유지, 이것이 연대의 기출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본성과 규범의 연장선에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 왜 극복해야 되니? 왜? 같이 모여 살아가는 거니까. 규범이 결국 뭐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것이 관습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구나.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연대처럼. 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주고 보호해주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논의점을 갖고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지? 그때 이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나는 믿어. 왜? 너희들 어디 갈 거야 지금? 최상위를 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정도는 하나 정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진짜 외워요?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선생님은. 왜? 외우는 게 결국은, 그치, 내 내공을 쌓는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령 피우지 말고. 됐지? 자,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식이 이렇게. 그렇지? 출제의 의도는 그러면 기부행위의 지속적인 유지. 그럴 때만이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타적 행위 왜 할까? 인간의 본성과 규범 이렇게 도식화해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이게 개요라고 생각해. 너희들 글자 수 몇 개, 몇 자로 배분할까요? 그래. 배분하는 건 좋아. 배분하는 건 좋은데 개요 이꼬로 그냥 단순한 글자 수 채우기가 아니라는 거야. 근본이 틀렸는데 그건 뭐 글자 수만 제대로 맞추면 뭐 하겠니? 먼저 뭐를?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왜 논의하는지를 파악하는 힘.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양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이 한양대로 너희들이 굉장히 멘붕이었던 문제고 선생님 수업 듣다가 저 이 수업 못 듣겠어요 라고 나간 학생도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데 자, 이제 보입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신학생 뭐가 보입니까? 그치? 뭐가 보여? 뭘 생각해야 돼? 내 머릿속에 뭐 구분한다? 현상이 뭐지? 기본 어떤 근간은 뭐야? 논의 전개를 어떻게 해? 이게 너희들 스스로 이 머릿속에 그냥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상적인 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한양대 문제 굉장히 좋아. 한양대 문제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읽고 쓰기의 문제가 아니거든. 자, 한양대 또 뭐가 없지? 체저가 없지? 자,
가의 그림과 설명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고 데카르트를 씹고 그 다음에 가와다를 참조해서 미래사회 새롭게 설정될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 이 교수님이 처음에 뭘 보고 문제를 생각했구나. 그 근간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1, 2, 3 이렇게 논제를 배치했구나. 이제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 도식화로 보이겠지만 이걸 잠깐 끄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 아, 잎사귀에 뭐가 있지, 바닥에 뭐가 있지, 도식화에서 첫 스타트가 뭐고 종착지가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이렇게까지 지금 고대 문제, 연대 문제, 한양대 문제까지 온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모르겠다. 오늘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한번 스스로 끄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훨씬 연습이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의 공부 방법도 그래. 좀 혼자 고민을 해보고 될 때까지 풀어보면 다음부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응용력이 생기거든. 자,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어. 처음에 기존의 한양대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전제로 갈게. 봤던 학생들은 스피드하게 봐도 되고 이 강좌를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끊어주면 가의 그림과 설명에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시작할 거야. 이를 바탕으로, 뭘 바탕으로? 요약한 걸 바탕으로. 그러면 왜 대체 요약하냐는 거야. 뭔데 대체 제시문 가가. 그걸 바탕으로 누구를 씹으래? 데카르트 오빠를 씹으래. 대체 왜냐고. 데카르트를 왜 씹어야 되냐고. 그게 중요한가? 왜 씹어야 되냐고. 그치? 누구야?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 이거 세상에 들으면 안 되지. 그치? 데카르트 오빠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고 우월하대. 그런데 그걸 씹으래. 대체 왜냐고. 그렇지. 가와다를 참조하여 가와다가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어. 친구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심층적으로 밑으로 끌면 되고 가와다가 적이다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씹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미래사회에 새롭게 설정될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야. 오케이. 논의점이 보입니까? 논의점이 뭐야? 인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 그치? 그런데 왜? 누구를? 데카르트를 씹으라고 한 부분을 딱 갖고 그동안 인간의 정체성은 뭐였어? 이성적 존재였어. 이성적 존재가 무엇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어. 즉 그동안 생각했던 인간의 정체성인 이성이 뭐를 만들어버린 거야? 문제의 원인으로 돼버린 거야. 그거 알고 있냐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으로 계속 가도 되느냐의 성찰 반성의 문제였다라는 거야. 데카르트 모르면 어떡해요? 제시문의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은 다 준다고. 그리고 솔직히 19년 동안 그치 그 학습을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데카르트의 논지를 모르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논제만 보고도 문제의식, 논의점, 출제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논제가 구성되어 있어. 굉장히 친절한 문제였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 전개를 첫 번째. 제시문 가가 뭐였어? 너무나 인간다운. 그치? 그래서 인간화된 기계야. 이 인간화된 기계의 모습에서 데카르트 오빠를 씹고 데카르트는 누구 중심이었다? 이성의 인간 중심이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의 모습, 문제 상황을 제시문 다 해서 줬다라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이 뭡니까? 너무나 인간다워진 기계야. 이 문제 어디에서도 똑같이 나왔니? 그렇지. 서강대에서도 기계화된 인간, 기계적인 인간, 인간화된 기계,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논의해봐. 이렇게 문제를 냈었거든. 똑같은 문제였어. 그래서 인간화된 기계를 딱 보고 쿵 한 거야. 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요 상태에서 기계화된 인간의 제시문 가를 가지고
재심은 나의 데카르트를 씹어가면서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 인간 중심, 인간 우월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전체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돼. 최상위 거는 얘들아 읽고 쓰고 주술 관계가 틀렸어.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 이건 최상위가 아니지. 그리고 선생님 경험상으로도 글씨 잘 못 써도 또는 주술 관계가 잘 안 맞고 표현이 좀 약해도 날카로운 분석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거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당연히 다음 순서 예측해봐. 뭐가 나오겠니? 도식화가 나오겠지. 그렇지. 우리의 약속. 그래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서 출제 의도까지 가는데 그 중심에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렇지.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직접 교수님이 얘기해 줬잖아. 인간의 정체성 및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했다고. 너무나 인간화된 기계.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 반성 좀 해보자는 거야. 그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21세기에서 반성할 게 뭐 솔직히 한두 개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그 반성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고 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36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선생님의 이 강좌를 연 이유가 뭘까? 왜? 항상 생각하라 했잖아. 상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저 사람이 무엇을 왜 묻는 거야? 저 사람이 무엇을 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딱 보고 똑같아. 학생들의 딱 눈을 보고 아 얘네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걸 주겠어. 이렇게 좀 접근하거든. 또는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나한테 묻는 게 뭐지? 논술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치 도덕경에도 나왔잖아. 뭐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상대를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누구랑 지금 하는 협상? 협의? 하는 거지? 교수님이야. 따라서 교수님이 무엇을 왜 묻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내줄 수 있고 교수님이 오케이 내가 너를 뽑겠어 라고 하는 그치 협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술은 상대가 무엇을 왜 묻는지에 대한 간파하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텝 1, 2, 3를 가지고 도식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외워볼까? 첫 번째 뭘 통해서? 그렇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논의 전개를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추상화된 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 두 번째, 이 추상화된 논제 안에는 재심 내 관계를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현상과 기본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의식과 논의점과 출제의도가 보인다. 세 번째,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해서 멀리서 조명해 봐라.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진짜 가야 할 곳인지, 그치? 삽질하고 엉뚱한 데서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최상위권 합격을 위한 GSM의 합격 전략인, 그치? 최상위권의 논의점 설정하기.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